나라님이나 답변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PCO, PO의 오라벨과 급여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산업의 DX가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민감한 질문이 있네요. IT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옆 사무실에 PCO가 있었던 거죠. 제가 평생 A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등판 김성복입니다. 지금부터 마이스 산업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라운드 K CSO로 참여 중이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그라운드 K 오기 전에는 인세션이라는 회사에서 부사장, 본부장으로 있었고요. 그 이후에 프리미엄 패스 인터내셔널이라는 마이스 서비스 업체에 있기도 했습니다. 서울여자대 경영교수로 잠시 한 2, 3년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K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2016년에 설립된 지금 만 7년이 됐고 8년차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동 경험을 디자인한 회사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가 국제회의가 열렸을 때 공항에서 의전부터 수송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기존의 업체랑 좀 다른 점은 테크 기업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테크 기업이라는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20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200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선정이 되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주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선정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아마 이 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인터컴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을 텐데 인터컴과 MOU를 통해서 인터컴이 가지고 있는 경험, 노하우와 저희의 기술력을 합쳐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서 저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 그라운드 K 관광 스타트업 성장 가속도 부분은 저희가 4월 달에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히든 챔피언 그리고 관광 스타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관광 스타트업으로서 성장하는 데 어떤 가속도가 붙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그라운드 K는 일반 PCO, PO 회사와 다른 것 같은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그라운드 K는 PCO나 PO와 같은 기획사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라운드 K는 이동 경험을 디자인하는 회사인데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이동, VIP 의전 수송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참가자의 수송에 대한 관련된 부분, 관광 교통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엔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의 DX가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2023년에 그 마이스 산업의 트렌드를 보면 그냥 리셋, 리턴, 리스타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셋은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이해도 지금까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전수되지 않고 완전히 리셋돼 버린 거고요. 리턴은 코로나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 상황이 좀 종식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죠. 세 번째 리스타트는 이게 코로나가 바꿔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상황 이전으로 리턴해서 우리가 새로운 상황으로 나가지 못하고 예전 방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리턴 부분인데요. 저희가 DX 전환을 멈추면 안 되고 DX를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DX 전환을 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새로 구축해야만 이 엔데믹을 극복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이스 산업 현장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자리도 실은 마이스 산업의 일환인 것 같고요. 이것도 마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마이스 산업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전시장? 전시나 축제 이벤트 현장일 것 같고요. 회의 같은 경우는 아마 그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거기 가서 현장 스텝에 참여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가서 보는 일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접하기 위해서 만약에 전시를 가거나 축제 이벤트에 참여하는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회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정말 경험을 하고 싶다면 현장 스텝으로 한번 참여해서 한번 현장을 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개최가 향후 부산 마이스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하셨는데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나라님이나 아마 그 연구원에서
답변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아마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엑스포를 하려면 관련된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이 되겠죠. 아마 엑스포가 한 6개월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약 2,000개 정도의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마 2,000개 정도가 되면 그런 일들을 다 마이스 기업들이 해야 될 테고, 이 일을 잘 해내면 부산의 마이스 산업, 나아가서는 아마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관광인들이 이것을 꼭 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광인들은 결국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가서 참여해보는 게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도 아마 서포터즈들의 활동 일환인 것 같은데요. 이런 서포터나 현장의 스텝 활동, 그리고 공모전들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그 관광인들이 해봐야 되는 건 그냥 단순하게 책상에 앉아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봤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관광인들을 위해 PCO, PO의 오라벨과 급여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조심스럽게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테고, 아마 이 업으로 오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아마 이제 산업이 제도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최저 시급이라든지 아니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법적으로 아마 이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입소문으로 알려진 건 정말 여기는 일만 시킨다, 주말에 쉬지도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한동안 제가 PCO들을 피곤하고 시들시들대고 오래 일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제가 아는 업체 중에 최근에 4.5일제를 도입한 회사도 많고요. 자율 출퇴근제를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급여도 아마 최근 몇 년 전까지는 2,400에서 3,000 언더 내지는 3,000을 좀 넘게 주는 회사들이 있었다면, 지금 아마 2,800 이상, 그리고 아마 3,500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아마 그 정도 선에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입소문으로 들었던 오라벨과 급여의 수준은 이미 벗어났고요. 제가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건, 어떤 업에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업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소위 말하면 가장 급여를 많이 주고 가장 복지가 좋은 회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지, 자꾸 뭔가 좀 부족한 복지에 뭔가 연봉이 낮은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업에는 정말 저런 회사가 다인가 보다 하고 판단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업에 관심을 가졌을 때 들어오는데 많은 한계성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왕이면 저는 이 업에서 정말 잘 나가는 회사를 기준으로 내가 이 업에 가서 저 정도의 복지와 저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이 업을 선택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좀 민감한 질문이 있네요. 컨벤션 기획사 꼭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아마 세상에 있는 모든 자격증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자격증도 있고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은 아시겠지만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1급은 그냥 이 업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야만 그 1급의 어떤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2급은 좀 다릅니다. 2급은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약간의 그 암기 과목 같은 느낌이 드는 시험이죠. 결국은 컨벤션 기획사 2급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이유는 컨벤션 기획사가 이 일을 잘한다는 자격이지는 않습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 하는 그런 증빙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컨벤션 기획사를 땄으면 하는 게, 같은 실력이면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겁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은 좀 취득을 했으면 좋겠고 공부를 하는데, 또 하나 준비하면 중간에 지칠 상황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그래도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컨벤션 기획사가 여러분들이 마이스 산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번 이거에 대한 도전, 준비를 하면서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컨벤션 기획사가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근데 분명한 건 없어도 이 일을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 자, 마이스 산업에서 종사하고자 한다면 영어 회화가 필수적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수적일 수도 있고 필수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에서 가장 영어를 많이 쓴다고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PCO일 텐데요. 국제회의는
보통 공식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계 고혈압 학회 하는데 학회에 참가한 사람한테 고혈압의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회화로 논의할 건 아니잖아요. 결국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회화가 그렇게 전문가처럼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PCO도 회화를 하는 것보다 실제 우리가 라이팅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자료를 만들 때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가 많이 필요하고요. 전시나 여행사도 마찬가지겠죠. 바이어를 어떤 초청하거나 바이어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당연히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써야 되는데 영어를 안 쓰는 파트도 많잖아요. PCO 같은 경우 영어를 안 쓰게 되면 아무래도 영어로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하고 내 스스로 아마 유축될 수밖에 없는 거여서 영어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영어를 안 쓰는 파트도 있다. 마이스 업계에서 일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업에서 가진 한계성 이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또 가끔은 저희 고객, 클라이언트와 어떤 관계성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딱히 저한테는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진짜 포기를 한 게 아니고 변화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PCO에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마이스 다른 직종에 가서 경험을 했고요. 그 서비스 업종에서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마이스업을 떠나서 모든 업에 아마 여러분이 종사하게 되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수없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가져가는가 이게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럴 때는 아마 주변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무엇일까요? 저는 마이스 산업으로 온 자체가 에피소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1년에 마이스 산업으로 오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그 전에 7년 동안 IT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 사무실에 PCO가 있었던 거죠. 그 PCO가 있어서 늘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 이 산업으로 오게 됐는데 아마도 저한테는 우연한 기회였고 제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삶의 일환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전생을 믿지는 않지만 저한테 최대 에피소드는 이 업으로 오게 된 그 자체가 저한테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인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어 있는데 저는 요즘 늘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세상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해지면서 바뀐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현재는 늘 불안하고 어렵죠. 그 이유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가 뭘 할 건지 삶의 목표를 갖는 거죠. 소위 말하면 꿈을 찾아야 되는데요.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꿈을 가진 자에게 시간이 흐른다는 건 그만큼 꿈에 다가갔다는 의미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내가 삶의 목표를 찾아야만 현재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마이스가 동양미 300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이스를 한번 선택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택한 다음에 제가 해야 되는 게 있죠. 꼭 마이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산업이나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나를 계속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단점과 나의 장점이 뭘까를 파악하셔서 세상을 장점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나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너무 잘 들려주셨는데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만. 오늘 촬영요? 제가 경험하고 아는 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한다는 건 말처럼 쉽지는 않죠. 제가 하는 얘기들이 누군가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마이스업에 대한 지식이 제 얘기가 다는 아니다. 저도 저의 짧은 지식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용으로 활용을 해야지 모든 판단을 제 얘기로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제가 이런 기회나 아니면 강의할 때마다 약속드리는 게 있어요. 마이스 산업에 있는 한 저는 저를 통해서 뭔가 마이스 지식을 전달받았다면 평생 AS를 약속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마이스업에 온다면 제가 마이스업에 있는 한 제가 평생 A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